38세에 5만 달러로 시작해서 9억 달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요. 5만 달러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게 47년 뒤에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 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23%. 워런 버핏과 비슷한 수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워런 버핏은 알아도 이 사람 이름은 처음 들어볼까요? 셸비 컬럼 데이비스. 오늘 영상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잘 맞춰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셸비 데이비스가 증명한 건 정반대예요. 그는 평생 동안 핵심 종목을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산 주식들이 그가 죽을 때까지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있었어요. 20년이 넘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투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의 마법이 작동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볼게요. 1909년 4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피오리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조지 데이비스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1890년대 말 알래스카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말 사료를 팔아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어머니 줄리아 컬럼은 영국에서 온 초기 이민자 가문 출신이었고요. 셸비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숫자보다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전공이 뭐였는지 아세요? 러시아 역사입니다. 금융이 아니에요. 경영학도 아니에요. 러시아 역사요. 졸업 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를 따고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서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군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투자랑은 거리가 한참 멀죠. 그런데 이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1930년 어느 날 제네바로 가는 기차 안이었어요. 23살의 셸비 데이비스는 같은 칸에 앉은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름은 캐서린 워서먼.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카펫 사업가 집안 딸이었어요. 둘은 신기하게도 그 전해에 둘 다 소련을 여행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1920년대 말에 소련을 여행하는 미국인이 얼마나 드물었겠어요. 기차 안에서 시작된 대화는 우정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1932년 1월 4일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셸비는 신혼여행 배 안에서 우연히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기자를 만났고 그 인연으로 스위스에서 라디오 특파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주급 25달러였어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주급 25달러를 받으며 일합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는 유럽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1934년에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여러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아틀란틱 먼슬리,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유명한 매체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처남의 권유로 투자회사에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필드맨이라고 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철강이나 자동차, 철도 회사들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관심사는 정치였어요. 1940년 뉴욕 주지사였던 토머스 듀이의 눈에 띄어서 대선 캠페인에 합류합니다. 연설문 작성자이자 경제 고문으로요. 듀이는 1940년과 1944년 두 번 대선에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졌습니다. 루스벨트한테요.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듀이는 다시 뉴욕 주지사로 돌아갔고 셸비 데이비스를 뉴욕주 보험국 부감독관으로 임명합니다. 1944년의 일이에요. 여기서 셸비 데이비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험국에서 일하면서 그는 보험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매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수백 개의 보험회사들 실적을 분석하고 감독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 회사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일부러 수익을 적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규제를 피하려고요. 너무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지면 정부가 간섭할 테니까요. 셸비는 생각했어요. 이 회사들 실제 가치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 월스트리트는 보험회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루한 업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험료 받아서 보험금 지급하는 단순한 사업 아니냐고요. 근데 셸비가 본 건 달랐어요. 보험회사는 고객한테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지급하죠. 그 사이에 뭘 하느냐? 그 돈을 굴립니다.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요. 이걸 플로트라고 해요. 플로트는 공짜 돈이에요. 남의 돈을 가져다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료는 이미 받은 거니까요. 워런 버핏이 나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똑같은 거랬죠. 보험회사를 사들여서 플로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셸비 데이비스가 이걸 먼저 발견한 겁니다. 1940년대예요. 1947년. 셸비는 결심합니다. 보험국 공무원 그만두고 직접 투자를 해야겠다. 이때 그의 나이 38세였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셸비는 아내 캐서린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5만 달러만 빌릴 수 있을까? 캐서린은 남편을 믿었어요.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카펫 사업가였던 장인한테서 5만 달러를 받아왔습니다. 셸비는 그 돈으로 월스트리트 근처에 있던 작은 증권사 프랭크 브로커 앤 컴퍼니를 인수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셸비 컬럼 데이비스 앤 컴퍼니.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험주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 월스트리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1947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1929년 대공황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주식? 그건 위험한 거야.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10배가 채 안 됐고 배당 수익률은 5%가 넘었습니다. 채권 금리는 역사적 최저 수준이었고요. 셸비는 이게 기회라고 봤어요. 특히 보험주들은 더 싸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3배에서 4배밖에 안 됐어요. 장부 가치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고요. 왜 그랬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보험회사들이 일부러 수익을 적게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은 보험회사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숨겨진 자산이 엄청났는데 말이에요. 셸비는 보험국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들 진짜 속살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걸 그는 알았던 겁니다. 첫 해에 7개의 보험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다우지수는 24% 하락했어요. 시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셸비의 포트폴리오는요. 4배가 넘게 올랐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돈 잃을 때 그는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이 되자 셸비 데이비스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불과 몇 년 만에요. 여기서 잠깐 셸비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람 엄청나게 절약가였어요. 신발이 낡으면 버리지 않고 테이프랑 접착제로 붙여서 신었습니다.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너무 녹이 슬어서 요리할 때 녹 조각이 음식에 떨어질 정도였는데도 새로 안 샀어요. 아이들이 수영장 만들어 달라고 졸랐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직접 하면 만들어 줄게. 종이도 아꼈어요. 메모를 할 때 새 종이를 안 썼습니다. 봉투 뒷면이나 쓰다 버린 서류 여백에 적었어요. 종이 살 돈이 아까우니까요. 손자가 어느 날 핫도그 하나 사 먹기 한 달러만 달라고 했대요. 셸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한 달러를 현명하게 투자하면 5년마다 2배가 돼. 내가 내 나이가 될 때쯤이면 그 한 달러가 1024달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으려는 건 $1짜리 핫도그가 아니라 $1000짜리 핫도그야. 정말 그렇게 비싼 핫도그가 먹고 싶어. 이게 셸비 데이비스의 철학이었어요.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돈에는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1를 쓸 때마다 그건 지금의 $1가 아니에요. 수십 년 후에 수백 달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끼고 또 아꼈어요. 그리고 아낀 돈을 전부 주식에 넣었습니다. 셸비는 자기가 산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1년이나 3년, 5년 동안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10년이나 15년을 두고 보면 위험하지 않아. 그는 주식 시장의 등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락장에서 돈을 벌어. 다만 그때는 그걸 모를 뿐이야. 무슨 뜻이냐면요. 주가가 폭락할 때 좋은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산 주식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버는 건 하락장에서 버티고 더 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해요. 주가가 오르면 신나서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셸비는 달랐습니다. 1950년대에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보험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직접 경영진을 만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즐겨했던 질문이 있어요. 은탄환이 하나 있어서 경쟁사 하나를 없앨 수 있다면 어디를 없애겠습니까? 경쟁사들이 두려워하는 회사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찾아서 샀습니다. 재무제표도 꼼꼼히 봤어요. 탄탄한 재무구조인지 정크본드 같은 위험한 자산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경영진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한번 사면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셸비는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일본이었어요. 1962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보험회사들을 봤어요. 일본에는 보험회사 수가 미국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장부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곳들이 많았어요. 셸비는 확신합니다. 이건 기회야. 도쿄 마린 엠파이어, 스미토모 마린 엠파이어, 야스다 마린 엠파이어. 이런 일본 보험회사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다른 미국 투자자들이 일본에 관심을 갖기 한참 전이에요. 존 템플턴이 일본 주식을 사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였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본이 뭔지도 몰랐어요. 셸비는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주식들은 수십 년 후에 그를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1970년대가 왔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 주식시장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1973년부터 1974년까지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기는 침체에 빠졌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다. 주식은 도박이다. 2번 다시 주식은 안 한다. 셸비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가만히만 있은 게 아니에요. 더 샀어요. 그가 이때 산 주식들 중에 나중에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어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때 샀어요. 워런 버핏의 회사요. 셸비 데이비스와 워런 버핏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둘 다 보험회사를 좋아했거든요. 프로그레시브, 처브, 에이온, 토치마크. 이런 보험회사들도 이때 포트폴리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주식들을 1990년대까지 팔지 않았어요. 19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3% 폭락했어요.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이틀에 걸쳐 빠진 것과 비슷한 폭이 하루 만에 빠진 거예요. 셸비 데이비스의 포트폴리오는 하루 만에 1억 2,500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았겠죠. 셸비는 뭘 했냐면요. 웃으면서 주식을 더 샀어요. 폭락했으니까 싸졌잖아요. 평소에는 비싸서 못 사던 좋은 회사들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한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 하락장에서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 이때 돈을 벌어. 다만 그걸 깨닫는 건 훨씬 나중이야. 그 다음 해인 1988년 셸비 데이비스가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 처음 올랐습니다. 추정 자산 3억 7천만 달러. 38세에 5만 달러로 시작한 사람이 41년 만에 3억 7천만 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파실 겁니까? 셸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 팔아야 하죠? 그가 보기에 자기가 가진 회사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경영진도 좋고 수익도 꾸준히 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팔아요? 팔면 세금을 내야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가진 것보다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셸비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업이든 적정 가격 이상으로 비싸면 매력이 없어. 그도 이 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쌀 때 사서 비쌀 때도 안 팔았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면 주가도 따라오니까요. 1992년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75%가 보험회사 100개에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25%는 1,500개가 넘는 여러 회사에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재산 대부분은 12개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AIG, 도쿄마린, 스미토모 마린, 야스다 마린, 버크셔 해서웨이, 토치마크, 에이온, 처브, 캐피탈, 홀딩스,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페니메이. 이 12개 종목이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전부 1970년대 중반부터 그의 포트폴리오에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셸비 데이비스는 자식들한테 유산을 거의 안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유산은 아이들을 망친다. 스스로 성취하는 기쁨을 빼앗는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기부했어요. 대신 아들한테는 다른 걸 물려줬습니다. 투자 철학을요. 아들 셸비 데이비스 주니어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월급을 너무 적게 줘서요. 대신 스스로 투자회사를 차렸습니다. 데이비스 뉴욕 벤처 펀드라는 회사였어요. 아버지는 아들 펀드에 투자도 안 했어요. 스스로 해봐라 그런 거였죠. 그런데 아들도 성공했습니다. 뉴욕 벤처 펀드는 28년 동안 운영하면서 22년을 시장을 이겼어요. 손자들인 크리스토퍼와 앤드류도 투자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데이비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3대째 투자자 가문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계는 언제든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야 해. 역사가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려주니까. 셸비 데이비스는 평생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역사를 전공했고 정치학 박사였잖아요. 그가 투자를 잘한 이유 중 하나가 역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은 반복됩니다. 공포와 탐욕이 번갈아 오고 호황과 불황이 순환해요. 역사를 알면 지금이 어디쯤인지 감이 와요. 1994년 5월 26일 셸비 컬럼 데이비스가 플로리다 호비사운드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 그때 그의 자산은 9억 달러에 달했어요. 47년 전에 5만 달러로 시작했던 투자가 1만 8천 배가 된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 23%. 이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수익률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버핏은 알아도 셸비 데이비스는 모를까요? 그는 조용히 살았어요. 언론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남의 돈을 굴린 게 아니라 자기 돈만 굴렸어요. 그래서 유명해질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의 투자 철학은 배울 게 많아요. 셸비 데이비스가 증명한 건 이겁니다.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간단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요? 시장이 출렁일 때 무서워서요. 뉴스에서 경제가 망한다고 떠들면 덩달아 불안해지잖아요. 내 주식도 팔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있는데
나만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셸비 데이비스는 정확히 그 반대로 했어요. 남들이 팔 때 샀고 남들이 살 때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알아서 일을 해줬어요. 여러분,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면서 한숨 쉴 때가 있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투자를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셸비 데이비스가 38세에 시작했을 때도 비슷했을 거예요. 5만 달러. 요즘 기준으로 7억 원 정도 되는 돈이지만 그걸로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47년이 지나니까 9억 달러가 됐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5년 투자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10년, 20년, 30년을 버텨야 해요. 셸비 데이비스가 손자한테 핫도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달러가 50년 후에 1000달러가 된다고요. 이게 복리예요. 이게 시간의 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좋은 회사를 골라서 사고요. 시장이 흔들려도 팔지 않고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셸비 데이비스가 일본 보험주를 샀을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30년 후에 그 주식들이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죠.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하루 만에 1억 달러 이상 날아갔어요. 그래도 안 팔았어요. 오히려 더 샀어요. 그 다음 해에 포브스 부자 명단에 올랐죠.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져도 내가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회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 투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둘, 시간이 복리를 만들고 복리가 부를 만듭니다. 셋, 하락장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로 봐야 합니다. 셸비 데이비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금융이나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38세에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아는 분야에 집중했고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셸비 데이비스 38세에 5만 달러로 시작해서 85세에 9억 달러를 남긴 사람. 그가 47년 동안 한 건 사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만든다.